안녕하십니까, 데이빗입니다. 로즈입니다. 저스틴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원서와 소리 영어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특별히 단어 공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책 많이 읽으면은 단어 공부할 필요 없다. 대부분 네. 이제 엄마표를 성공하시는 네. 분들의 자녀들은 책을 좋아하는 네.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가 네, 네. 아이들 성향이 네. 책과 또 그런 것들을 네.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제 어휘나 이런 걸 따로 하지 않고 알았다. 그냥 그 책을 많이 읽혔더니 읽혔다. 이제 영어가 잘 됐다.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노출을 많이 해줘라. 이제 이런 게 아니란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않는다라는 게 저는 결론이고, 네.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되니까 어휘는 당연히 저는 그래서 따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책을 그때 낭독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있다. 그러면 그 어휘만 포스트잇에 따로 적어서 그 해당 그림책에 막 붙여놔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읽다가 잘 막히면 그 어휘의 그 포스트잇만 다시 막 읽히고 같이 읽힌 다음에 잘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면 또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이제 책을 읽히면서 저도 초창기에는 이제 아이들이랑 할 때 단어 학습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어휘 학습을 그냥 저는 이제 책을 주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밑줄 쳐라. 자기가 스스로 찾게끔 다 모르는 단어. 애들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딕셔너리도 만들고 정성껏 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니까 지금은 좀 더 효과적으로 클래스 카드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에 나온 자기가 이제 정독으로 하면서 읽는 책에 나오는 단어는 다 외우게끔 다 알게끔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원서 수업의 그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막 그렇게 단어집을 외우지 않아도 그 책에 나와 있는 많은 풍부한 단어들을 습득을 많이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독 수업을 하는 거고, 적어도 이 단어들은 아이들이 하면서 다 외울 수 있게끔 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제 인위적이지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아주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 빼고는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휘 학습이 당연히 원서 수업에도 필요하다. 그 대신에 저는 따로 단어집을 한다거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제 소리 영어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높은 반 애들은 뉴스나 이런 것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습득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휘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하는 친구들은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문학보다는 이제 문학에 대한 단어를 많이 노출하게 되고 그런 단어를 많이 습득을 하게 돼요. 근데 일단 비문학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문학 저희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정말 어센틱한 단어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학에 나온 그런 단어들을 많이 노출을 해주는데, 단어를 이렇게 학습해서 정독 수업에서 암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독을 통해서 또 수많은 단어를 노출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밌는 게 저희 학원은 정독 수업이 있고 다독 수업이 있고 소리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서 다 보여. 어디서 뭐가 이제 발달이 되고 어디서 아웃풋이 나오는지가 다 이제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세 개 다 되게 중요하고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포인트가 다른데 소리 영어 같은 거는 유창성, 그 듣기 어휘 이런 게 굉장히 좋고 어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정독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좀 정확하게 그 단어와 뜻과 뭐 이런 쓰임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 해주는 거고, 다독은 또 뭐냐면 이런 책들을 많이 보고 자기 단계보다 조금 쉬운 책으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그 책을 눈으로 보고 다시 한번 퀴즈를 풀고 이렇게 이제 가거든요.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독 때 못 봤던 단어들도 한번 노출을 해보고 이렇게 가는데 다 포인트가 달라서 저희는 세 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데 가장 일단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정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독을 가지고 정독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단어로 바꾸고 자기 문장으로 바꾸고 이런 연습까지 해보면서 레벨 1부터는 단어집 하나를 넣어서 비문학 단어도 좀 같이 곁들여서 암기를 시켜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단어를 또 네.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그러니까 꼭 단어를 신경 쓰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같이 그렇죠. 가게 되는 왜냐면 거죠. 단어를 모르면 책을 못 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소리 영어는 단어 학습을 어떻게 해요? 저희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에 나와 있는 단어는 다 기본적으로 익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에 왔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어휘와 소리 영어 두 개가 가장 큰 커리큘럼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예전에는 어휘 코스가 따로 없었어요. 소리 영어만 하고 거기에 있는 단어만 꾸준히 하면서 하는데 이게 교과 과정상 초등 때 배우는 어휘, 중등 때 배우는 어휘, 고등학교에 주로 나오는 어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예 초반에 해줘 버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때 배우는 어휘는 완전 기초적인 어휘잖아요. 어떤 책을 보건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건 어떤 교재를 선택하건 무조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어휘를 초반에 빨리 회독을 해서 익히게 해주면 이후에 유창성이라든지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 중에 한국어로 그걸 별도로 외우지 않은 친구들 내용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단어 하나를 물어봤을 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건 괜찮다고 보는데 부모님들은 안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많은 노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되는데 대부분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야? 이거 한번 읽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집에서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 읽지 못하고 그 단어의 뜻을 말하지 못했을 때는 아, 얘가 이해하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 단어는 빨리 해주고 다른 것들과 병행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고학년 때부터는 막 단어를 외우잖아요. 이제 네. 단어를 막 한 번에 뭐 20개, 30개? 몇 개 정도 외우세요? 저는 굉장히 단어를 많이 외우는 편인데 초등학교 한 6학년 좀 잘하는 친구들부터 중등까지는 하루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단어 하루에? 공부를 해요. 하루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네. 이제 그 기존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그렇죠. 이제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고 새로운 단어만 250개를 외우는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고.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 같이 소리영어를 하니까 소리영어 자료를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단어도 다 포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을 시켜서 아이가 완벽하게 하게끔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부담을 이렇게 느끼는 게 싫어서 단어를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좀 지양하는 편이라, 그래도 높은 레벨 아이들은 한 일주일에 한 5, 60개 정도의 클래스 카드라는 툴을 이용해서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테스트도 따로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서의 장점은 그 굉장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거를 높은 레벨에 가면 체득을 할 수 있어요. 높은 레벨, 특히 뭐 4레벨 이상의 책, 시리즈 책을 읽는다거나 뉴베리 소설을 읽을 때 그 겹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은 아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단어의 품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사인데 decide인데 결정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뭐 이렇게 명사인데 뭐 동사로 말한다거나 이런 거. 형용사인데 동사로 얘기하거나 그렇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해피인데 맞아, 맞아. 네, 해피인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땡. 땡. 이제 어릴 때부터 비해피지롱. 그렇지.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그 단어의 품사의 개념을 굉장히 짚어주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좋네요. 그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그 나중에 품사를 배울 때도 도움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휘를 가르칠 때는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품사를 꼭 짚어줘라.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학교 때 외우는 200개 단어, 200개에서 250개 단어를 외우는 그 과정 속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happiness를 배웠어요. 그럼 happy를 배우고 happily,를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품사에 따라서 그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비슷한데 어미에 따른 그 품사가 달라지니까 다른 단어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배우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 번에 한 3개, 4개의 단어를 습득을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200개지만 사실적으로는 한 60개, 70개 단어 정도만 공부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해당 어근의 어미가 달라지면서 품사가 바뀌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은 단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한 시간에 다 200개를 다 하는 거예요? 1시간, 물론 이건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그냥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단어를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 단어를 그때 다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은 그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다 하는 친구들은 숙제가 없는 거예요. 어휘 숙제는. 근데 학원에서 1시간 정도 단어를 모두 함께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학원은 중등반이 이제 월수금 3시간씩이기 때문에 1시간씩은 꼭 어휘를 같이 암기하는 시간을 둬요. 왜 그러냐면 단어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귀찮거든요. 맞아요. 다 알아요. 안 특히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절대 안 하죠. 안 해요.
네, 그래서 안 외우기 때문에 잘 저희는 1시간 동안 같이 외운다. 네, 그렇게 같이 이해를 외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테스트도 1시간 안에 다 보나요? 아니요, 테스트는 안 해요. 테스트는 안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툴로 암기를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듣고 따라하는 방식인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예, 듣고 계속 듣고 따라하고 모르는 단어만 반복하고 아는 단어는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더 많이 반복을 해서 입에다가 붙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어휘를 암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펠링 몰라도 된다. 지금 당장 디테일한 스펠링 몰라도 되지만 뜻도 몰라도 되는데 발음은 모르면 안 된다. 네, 발음을 알면 뜻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반복을 하면서. 근데 발음 자체를 할 수 없으면 반복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듣고 따라하기 하면서 할 때는 뭐 뜻을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정확한 발음으로 단어를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게 무조건 첫 번째 단계예요. 초등 단어까지는 대부분 잘 읽는데 고등 단어 수준까지 올라가면 의외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어른들도 단어 발음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발음이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발음 위주로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발음을 못하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아주 그냥 계속 네, 달고 맞습니다. 있는 발음을 거죠. 모르면 모르는 거다, 단어를. 그렇죠. 그러면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다 말만 하고 외우고 자기가 점검하고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테스트는 하지 않는데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휘를 모두 믹스해가지고 많은 양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네, 주어진 분량을 제대로 제가 이제 코칭하는 방식대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총 60유닛이에요. 60유닛을 끝내면은 보통 한 15,000단어 이상을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매 회독이 지나면서 저희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저희가 독해 연습을 잘 시키지 않고 처음에 어휘할 때는 어휘에만 집중을 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휘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해하고 글을 쓸 것이고 문법에 맞춰서 활용할 것인가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휘를 하는데 어휘를 하고 평소에 낭독을 계속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 독해력은 올라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보면은 아이들이 보통 회독이 한 번 돌 때마다 등급 하나씩 뛰어요. 그러면 한 5회독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은 거의 1등급 정도가 나오기 몇 때문에 학년한테 보여주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보는 중학교 거죠. 1학년 네, 때? 중학교는 다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많이 했던 친구,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고점으로 맞았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과정을 30회독 이상 했어요. 오.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30회독 이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우는 게 아니라 250개 단어를 한 번씩 쭉 보는데 8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복습하는데 8분이고 사실 30분 안에 1000단어 정도를 복습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겨요. 나중에 그 정도 가면. 그 훈련이란 말이 그 딱 맞네요. 어떻게 보면은 단어를 가지고 수능에 나오는 단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정적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어떤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분배해서 아이들을 학습을 시켜서 모의고사를 잘 보게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한다. 네. 이게 어떤 훈련 뭐 방법이 있나요?